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수계장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군불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 확립에 나섭니다.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원만 회양과 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전국 교구본사 차원의 릴레이 기도 정진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4학년도 봄 학위 수여식을 열고 2,914명의 동국인을 배출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들매화에 이어 홍매화가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사진 콘테스트를 엽니다. 불교의 호신보살을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표현한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수계장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군불자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군승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역장교 재입대,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배출되는 공인된 군장병 불자는 매년 10만 명가량. 포교의 황금어장이란 표현에 걸맞게 군부대는 청년 불자의 산실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수계장병의 신행 활동이 전역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리 체제의 미흡함은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전역 불자장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청년 포교 활성화의 최대 과제로 보면서 군불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올해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이제 전 부대에서 이제 법회를 볼 때나 수계를 할 때 그걸 이제 제가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논산훈련소 등 전국 각지에서 수계를 받고 불자가 된 장병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산화하는 등 군불자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각급 군부대 법단과 공유해 불자 장병들이 평소 병영 생활에서도 신행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포교원,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등과도 연계해 전역 후 대학교나 사회로 복귀했을 때 신행과 포교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군사관학교 등 사관학교 5곳에는 불교 동아리를 지원하고 육군훈련소 등 교육부대 6곳에는 법회 안내 등을 통해 훈련소부터 자대까지 효율적인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부대 배치를 받으면은 그 각 부대에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불자가 수계를 받은 불자가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각 법당에 법사님들이 잘 활용을 해서 불자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역을 하거나 또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이제 포교원 차원에서 이 불자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군종교구는 초급 장교 수급이 불안해진 군 전체 상황과 맞물린 군승 확보 방안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역 군종장교의 재입대를 권유하고 연장,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등을 통해 군승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군승 출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행자기간 축소 등 혜택을 마련해 출가 장벽을 개선하고 군종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승으로의 출가를 장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군승 수급을 과거에 했던 그런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로 따지면은 대단한 경력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입대를 하시면 어디에다 보내도 다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원이.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다음 달 계룡대 홍제사에서 군승 대상 강연을 펼치고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도 주관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군종교구의 올해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명상 대중화와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선명상을 통한 전법 포교에 원력을 보탰습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적경 스님을 비롯한 회원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선명상 전법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적경 스님은 협회는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출범했는데 올해 K명상의 대중화를 선언한 원장 스님의 뜻에 함께하고 도울 게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법 개발에 같이 동참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원만 회향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다란이 108도 기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교구본사 4부 대중 초청 릴레이 다란이 기도 정진을 3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번째 다란이 기도에 동참하는 교구본사는 해인 총림 해인사로 해인사 4부 대중은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앞에서 다란이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해인사에 이어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4월 6일 다란이 기도 정진에 나서고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5월 4일, 제5교구 본사 법주사는 6월 1일에 다란이 기도 정진에 동참합니다.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조계종의 핵심 종책 사업이며 열암공 마애부처님은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불상으로 현재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용돈을 아껴 천년을 세우대에 동참한 파라미타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부처님 바로 모시기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는 어제 진우 스님에게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을 위한 천년을 세우다 기금 253만 3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민족의 혼이 들어간 부처님의 형상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불국정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깊은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보문고 3학년으로 올해 졸업을 하는 김현율 파라미타 고등부 회장을 비롯한 고등부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2024년 봄 학위 수여식을 갖고 2,914명의 동국인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불교 정신을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에 실리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된 이정훈 씨. 석사 졸업 후 15년 만에 그토록 끓이던 박사모를 썼습니다.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은 55살의 전응식 씨는 교수들 덕분에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래전자 융합공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은 김도훈 씨는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이란 말을 곱씹으며 미래 각오를 다졌습니다. 졸업하니까 이제 시원섭섭하네요. 예. 그래서 학위 중간에 또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후회도 있지만 이제 커맨스먼트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2024년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2,006명, 석사 778명, 박사 130명 등 모두 2,914명의 동국인이 배출됐습니다. 졸업이라는 아쉬움을 간직한 채 후배들에게 소중한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놀길 바란다는 선배의 당부가 애틋한 울림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경험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니까 다들 많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놀면서 좋은 시간 보내서 행복하게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학교를 떠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졸업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어려움도 두려워 말고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그러면서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다양성과 협력을 존중하는 동국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뎌온 인욕 바라밀이 있으며 항상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정진 바라밀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재웅 총장은 불교 용어 육바라밀 중 정진 덕목을 인용해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추구하며 정진에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쟁과 재난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졸업생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학교 마스코트인 코끼리상에 올라가 졸업사진을 찍으며 캠퍼스의 기억들을 소환했습니다. 동국대는 불교 정신을 실천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지식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며 불교 중흥과 학교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올해 예산이 8,731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4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54회 이사회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각급 기관 예산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8,731억 1,632만 원으로 지난해 8,946억 3,188만 원보다 2.4%, 215억 1,555억 원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사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예산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교육청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학교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교육청 지원금이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의 명물 홍매화, 들매화를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트가 새 봄을 앞두고 개막합니다. 빨라진 봄에 지난해보다 앞당겨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화엄사 각황전합 홍매화가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 처음 마련돼 의미를 더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검종소리 가지 끝에 닿을 적마다 마디마디 염주와 같은 꽃망울로 맺혔다가 덕방으로 붉게 핀 꽃이요 굳은 절개의 꽃이요. 매년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화엄사 홍매화. 국보 67호 각황전과 국보 12호 석등 사이를 새봄에 붉게 장엄하는 이 꽃은 다음 달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공식 지정됩니다. 장육매, 각황매, 화엄 연화장 세계에 있다고 해 화엄매라고도 불리는 홍매화와 홍매화보다 앞서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길상암 들매화를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트가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 기간 향기와 꽃으로 국민들을 위로했던 홍매와 들매화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화엄사 도량과 사부대중의 마음을 희망으로 물들입니다. 올해 4일째를 맞이하는 홍매화 축제는 어느 때보다 기쁠 것 같아요. 그 홍매화가 천연기념물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 제목은 색을 듣고 소리를 보는 홍매화. 그래서 좀 색다르긴 합니다만은 늘 우리가 홍매화가 우리에게 또 향기를 주고 꽃을 피워서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했었잖아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더욱더 그랬었고요. 색을 듣고 소리를 보는 홍매화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프로사진과 휴대폰 사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각자 촬영한 사진을 화엄사 홈페이지에 한 작품씩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4월 23일 최종 수상작이 발표됩니다. 콘테스트 기간 문화재청과 구례군 화엄사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화엄매의 아름다움을 대내에 알리기 위해 다음 달 9일 오후 1시 기념 행사를 엽니다. 각황전 홍매화 앞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최영천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 도지사와 김순호 구례 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홍매화는 조선 숙종 때 계파 선사가 장육전이 있던 자리에 각황전을 중건하고 기념하기 위해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역사적 의미도 더욱 부각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 홍매화가 좀 더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또 어느 해보다 올해가 좀 빨라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좀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이른 봄에 맞이하는 홍매화는 또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또 보면 매년 봄 화엄 시찰 화엄사를 화엄 연화장색으로 물들인 화엄매가 이제 국가유산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욱 활짝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생이 마음에 품고 있는 호신보살의 모습을 첨단 디지털 미술로 표현한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첨단 현대미술과 불교를 접목한 경이로운 작품 세계를 전경윤 기자가 안내합니다.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은 모습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절제된 표정으로 깊은 사유에 든 보살의 자태에서는 무한한 평정심과 숭고한 아름다움이 엿보입니다. 보살을 에워싼 꽃과 나무, 사찰, 정각 등은 삼라만상의 조화로운 세계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1세대이자 미디어 조각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정영훈 작가가 중생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호신보살을 첨단 예술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국보,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의 미소와 자세를 기반으로 한 작품 속에는 생사의 관계 속에서 끝없이 윤회하는 중생의 각기 다른 모습과 표정,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신보살 그리고 이제 나만의 보살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NFT나 이런 어떤 아이콘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소유하듯이 자기를 힐링하고 자기의 친구가 되며 자기를 지켜주는 그리고 서로 이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만의 보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불교의 사상과 가치를 보살이라는 매개체에 담아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NFT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런 개념들이 그 NFT가 이제 예술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매개체로서 제가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당장 부처님을 제가 이제 감히 그릴 수가 없으니 보살이라는 저 같은 중생들의 모습들을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가는 특히 세계 최초로 전통적 예술 기법에다 현대의 인쇄 기술을 융합한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은 대체 불가능 토큰 NFT와 온라인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통해 구현돼 관객들은 이른바 멀티미디어 조각의 진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영훈 작가는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조각 작품 등을 발표해왔고 서울 청진동의 명물로 꼽히는 붉은색 조형물 히스토릭 스타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제 공간들을 가상의 공간을 작가가 열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작품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호신보살 그리고 이제 그 호신보살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여러 이제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미술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예술들이 전통에서 이제 현대로 또 옮겨지는 과정을 거기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첨단 현대 미술과 불교를 접목시킨 정영훈 작가의 특별한 작품 60여 점은 오는 1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C홀 월드 아트 엑스포 2024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주지 선거에 현 주지 지혜 스님과 전 청평사 주지 홍진 스님, 전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이 출마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오후 5시 신흥사 차기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세 스님이 입후보했다며 오는 21일 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흥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경내 설법전에서 열립니다. 산중총회에서는 우송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를 예정이며 고성 화암사 주지 대현 스님과 철원 심원사 전 주지 정현 스님, 인제 백담사 각보 스님이 각각 출마했습니다.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서울 조계사 맞은편 건물에 사무실을 열어 활발한 전법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종로사무소는 조계사 1주문 맞은편 건물 2층에 마련됐고 개소식에는 총무원 사업부장 가군 스님,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 스님과 연예인 전법단 이한규 사무총장,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 최덕섭 화계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소속 가수 진미령, 송우주, 배아현, 숙행, 탤런트 정동남 씨 등은 종로 사무소에 대해 연예인 불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은 향후 종단 불교 행사와 산사음악회 참여는 물론 승보공양, 연예인 전법단 대상 연말 시상식 개최, 전국 사찰 노래자랑,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어르신 초청 효잔치 공연, 장학재단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